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셀프 익스트레이닝 구조를 통해서 NLP 모델을 형상시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뭐 인용이 많이 되거나 NLP 분야의 어, 유명한 모델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XAI 모델, 특히 NLP 분야에서 XAI 모델 중에서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코드가 공유가 되어 있는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선택해서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음, 오늘 발표 자료의 목차는 이 논문 구성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먼저 서론과 이 설명 모델의 이제 explainability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와 평가와 이제 엑스페리먼트 분석 결과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 서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이 딥러닝 모델이 지속적으로 받는 이 크리티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이 모델이 왜 이러한 프레딕션을 냈는지에 대한 인터프리 이 해석을 하는 것에 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성능만 좋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산업에 뭔가 적용이 된다거나 응용이 된다는 것까지 가기에는 한계를 주고 실제 이 특히 많이 딥러닝 모델을 쓰는 뭐 바이오 메디컬이라던가 리거란 도메인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런 이제 블랙박스라는 한계점 때문에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 딴뿐만이 아니라 이 모델 자체에서 볼 때에도 이 모델의 어떤 behavior analysis나 에러에 대한 이제 어널리시스 등 이 모델의 포스트 분석 관점에서도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 자체에 대한 블랙박스다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거나 혹은 설명이 가능한 XAI 관점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델 자체가 갖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해석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NLP 분야의 모델, 딥러닝 모델의 한계점은 우선 가장 큰 한계점이 이 논문에서는 이 셀프 익스플레이너블 하지 않다. 즉, 이 기존에 있는 이 학습 모델, 이 오리지널 모델 자체를 해석하기 위해 또 추가적으로 프로빙 모델을 또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즉, 이 모델 그 자체가 이 설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연구들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로빙 모델을 추가적으로 어, 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학습을 해서 이제 해석을 제공하는 즉 이제 추가적인 어떤 버든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두 개의 모델을 디커플링 해야 된다는 어떤 그 특징 자체가 어, 이 인터프리터 이 해석에 대한 리절트를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을 한 이 프로빙 모델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셀리언스 모델을 보았을 때 얘는 이제 뭐 얼만큼 더 이 예를 들어 이 인풋에 뭐를 빼면
성능에서 얼만큼 더 이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서 중요한 인풋이 무엇인지를 보는 접근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모델을 예를 들 경우에는 이 타겟의 프로바빌리티나 혹은 로짓에 대한 이 어, 차이를 봄으로써 이 인풋 디멘전에 대해서만 이제 이 웨이트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터프리테이션 모델 자체가 워드 레벨에서, 그러니까 인풋 단의 워드 레벨에서의 중요도 스코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구나 문장, 문단, 문단 등의 이제 단어보다 더 하이 레벨에서의 유닛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라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LP를 위해서 이 해석을 하는 어프로치 중에 어떤 게 이제 좋은 그런 방법이냐라고 할 때, 이 연구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에디셔널한 프로빙 모델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그 자체가 셀프 익스플레이너블 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프로빙 모델이 없이 이제 셀프 익스플레이너블 하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해석하는, 좋은 NLP 분야에서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워드 레벨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어떤 레벨에서든지 정확하고 또 클리어한 이 셀리언스 스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좋은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 이 셀프 익스플레이너블 모델 자체를 만들 때 이러한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 모델의 최종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이 셀프 익스플레이너블한 NLP 모델 자체가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 자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성능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와 익스플레이너빌리티는 트레이드 오프의 성질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이 연구는 셀프 익스플레이너블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NLP 분야에서 의 NLP 분야에서의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셀프 익스플레이너블한 프레임워크는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레이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레이어를 이 모델 안에 자체에 둠으로써 이 설명 가능한 NLP 모델을 만들었고, 특히 이때 이제 모든 텍스트 스팬, 즉 워드 레벨이 아니라 이 텍스트 스팬을 줌으로써 여러 개의 단어나 혹은 이 스팬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문장이나 문단까지의 단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 연구는 이 셀프 익스플레이너블 하다, 그리고 워드 레벨을 넘어서 어떤 이제 텍스트 유닛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제공을 하였고, 또한 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의 로스 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의 자체가 어떤 정보를 뭔가 로스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도 놓치지 않는 연구가 될 것이라 되었다는 점에서 이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명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모델의 익스플레이너빌리티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대표적인 이제 접근 방법인 이 어, 레셔널을 갖고 있는 연구와, 그리고 이 셀리언스 메소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뉴럴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근거라고 불리는 이 인풋 텍스트의 조각들을 추출을 해서 어떤 이제 인풋 텍스트의 조각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설명 가능한 AI 모델,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예측 자체에 대한 결국엔 이 정당성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어프로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들이 있었는데 먼저 리커런트 네트워크에서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효과성이라던가 다이너믹스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가 있었고 또 모델의 비헤이비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베리언츠를 보는 연구들이 있었고 또 모델 설명을 위해서 이 텍스트 스닙 이 텍스트 스니펫 즉 이 작은 조각의 텍스트의 일종의 이것도 스팬인 거죠.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 휴먼 레셔널을 수집을 해서 이 커먼 센스에 대한 리즈닝을 하는 좀 더 이제 휴먼 레셔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었고 이런 이제 특히 이 어텐션 모델을 어텐션을 이제 해석의 툴로 활용을 해서 이 어텐션 히트맵을 통해 시각화를 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레셔널뿐만 아니라 이 셀리언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일종의 이제 히트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리언스 메소드의 키 아이디어는 이 셀리언트 피처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딕션에 영향을 주는 이 셀리언스 피처들을 찾아내는 것을 키 아이디어로 해서 이 셀리언스 메소드 기반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픽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 얼마나 더 이 영향을 주는지 이 컨트리뷰션에 대한 정도를 시각화하는 연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프로치이고 또 이제 인풋의 펄투빙 뭔가 이제 조절 옵션들 혹은 이 인풋을 뭐 빼보고 함으로써 얼만큼 이 퍼포먼스의 체인지가 나는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 빼버리는 인풋의 중요도를 측정을 하는 연구들도 있었고 또한 이제 문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문서의 토픽이나 시멘틱을 최대로 이제 보존을 하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여러 개의 이제 태스크들을 놓고 이 셀리언트 문장들, 이제 문장 단위에서 보는 이 셀리언스 맵을 작성을 하는 연구도 있었고, 또 이제 단어 레벨에서 이 개별 단어가 얼마나 이 모델 예측에 영향을 주는지 이 단어 수준에서 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셀리언스 기반으로 가고 또 이 레셔널을 제공을 하는 연구를 초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 한 연구와 그리고 이 셀리언스 스코어를 도출을 할 때 이 그레디언트를 보는 이 두 가지의 연구의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와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를 바탕으로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기 전에 연구에서 활용을 하는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뒷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먼저 이 X의 인풋 시퀀스를 받게 되고 인풋 시퀀스는 길이가 n, 라지 n인 것을 봤습니다. 이 또한 이 연구는 워드 레벨이 아니라 스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 x에서 i에서부터 j까지 길이 i에서부터 j까지의 인풋 스팬을 보겠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였고, 이때 이제 이 모델은 이 x에 대해서 라벨 y 값을 예측하는, 즉 어, 이런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 인풋의 레벨에서 보았을 때 보캐블러리를 정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라지 V이고, 어,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은 보캐블러 사이즈의 디멘전으로 표현되는 이 크기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x는 이 라벨 y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 이 y는 이 y에 이제 속하게 되는 하나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매우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의 레이어와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 스팬 정보를 컬렉팅하는 레이어와 이 스팬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이제 h 틸다 값까지 도출해내는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인풋의 임베딩의 백본 모델을 트랜스포머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는 기존의 다른 이 NLP 학습 모델과 유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 인풋 시퀀스의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스택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레이어는 보캐블러리 이제 V 사이즈와 디멘전 D로 표현된 이 트랜스포머로 학습이 된 리프레젠테이션, 이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임베딩 벡터를 받아서 인터미디어 레이어에서는 K개의 인코더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스택은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K번째 레이어, K개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라지 K로 표현되고, 이에 이제 디멘전은 라지 D로 표현이 되는 라지 D개의 H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음, 지금 소개드릴 이 세 번째 스팬 인포메이션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인 이 스팬 정보는 이 인터미디어 레이 여기서부터이네요. 인터미디어 레이어의 이제 가장 탑층에 두 위치를 시켜서 이 텍스트 스팬에 대한 셀리언스에 대해서 이 다이렉트한 매저를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가능하게끔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x의 i부터 j까지의 텍스트 스팬에 대해서 이 dense representation i, h 값에서 예를 들어 이 h11은 첫 번째부터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개 길이가 1인 단어에 대한 h 값인 거고, 얘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길이가 3인 스팬 정보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i부터 j까지의 dense representation을 얻어서 얘의 이제 이 인풋에 대한 시멘틱 그리고 신테틱한 정보를 모두 반영을 합니다. 즉, 이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 인베딩 벡터, 이 시멘틱한 정보와 그리고 포지션 정보이죠.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신테틱한 정보를 모두 반영을 해서 이 H, 히든 스테이트
히든 값의 이 텍스트 스팬에 대한 h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ij는 이 마지막 인터미디얼 레이어의 스타팅 인덱스와 그다음에 엔딩 인덱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h 값을 이 f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f 펑션을 이 연구에서는 먼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f 펑션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로도 변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f 펑션의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코스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를 좀 줄여주기 위한 트릭을 뒷단에 이제 3.3장에서 이 모델을 전체 설명을 한 뒤에 3.3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팬 정보까지 모두 저장된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이제 학습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를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앞에서 받은 이 모든 텍스트 스팬 hij 값들로부터 이 정보들 모두 어그리게이팅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이 알파 값, 웨이트가 되는 이 알파 값을 각각의 모든 스팬에 어사인을 하고, 이 가중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컴바인을 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웨이트 이 알파 값 자체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매트릭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웨이트 알파 값은 먼저 이 hij 값을 스칼라에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게 되는 식을 보면, 먼저 이 h 햇을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h 값을 즉 내적을 함으로써, 즉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스칼라에 매핑을 하는 이 O라는 OIJ의 이제 스칼라가 되겠죠. 얘가 전치 행렬이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1 곱하기 1의 이제 일종의 스칼라의 형태로 스칼라의 사이즈로 먼저 매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로 된 이 OIJ 값에 익스포넨셜을 넣어서, 즉 어, 네, 넣어서 이 알파 값을 정의를 하고, 이 알파 값과 이 h 값의 곱을 통해서 쭉 곱하고 즉 이 가중치를 이 h 값에 곱해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중합, 이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 h 틸다 값이 최종적인 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의 이 아웃풋 값으로 도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의 구성 자체도 매우 간단하게 도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웃풋 레이어도 이제 매우 스탠다드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펑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y 예측값 라벨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이 알파 값이 이 x가 얼마나 이 마지막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 이 h 틸다에 기여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 알파 값 자체가 즉 이 텍스트 스팬 xij의 중요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접근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와 유사하지만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가 이 텍스트 스팬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한다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 스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딥러닝 모델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스팬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 연구는 이 I에서 J의 스팬 정보 자체를 에 대해서 이 학습을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드로백을 이제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는데 이 앞서서 이 스팬 정보를 계산을 하는 이 H 값에서 이 피드 포워드 펑션 뉴럴 네트워크를 어, 매핑 펑션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 I에서 J까지 스팬 정보를 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팬 정보의 이 하나의 싱글한 스팬 정보도 I도 D, 이 J도 D이기 때문에 D 제곱만큼의 계산 복잡도를 갖게 되고 이게 모든 보캐블러리 사이즈 모든 이제 n개의 왜냐면 우리가 이게 n개의 정보에 대해서 i부터 j까지를 이걸 다 쪼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d제곱만큼인데 거기에 i부터 j까지 쪼개는 n개의 길이에 보기 때문에 또 n제곱만큼의 ij의 선택의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d제곱만큼의 또 이게 두 개를 보기 때문에 d제곱만큼의 결국엔 최종적인 컴플렉시티를 보면 n제곱에 d제곱까지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f값의 컴퓨테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tanh의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먼저 여기서는 콘케이네이션이고 여기서는 엘레멘트 와이즈한 디퍼런스를 보는 거고 얘는 엘레멘트 와이즈한 클로스니스 이게 내적이기 때문에 클로스니스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이 인터랙션 이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 즉 I랑 J 간의 이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접근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어프로치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 W랑 H 값의 곱 자체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n제곱에 d제곱이 아니라 이 d만 봐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니H에 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 nd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얘가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한 tanH 오퍼레이션을 모두 이 n제곱의 사이즈에 보게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계산하는 컴플렉시티가 n제곱 곱하기 d 그래서 기존의 n제곱 d제곱에서 n제곱 d로 더 이 효율적인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이 피드포워드 이 f 펑션을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되며 이때 이 IJ에 대해서 좀 더 샤프하게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알파 값이 아니라 알파의 제곱 값으로 활용을 하여서 이 트레이닝 목적 함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봤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 프레임워크의 이제 모델 구성 자체를 보고 또 컴퓨테이션 쪽에 대한 트릭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까지 목적 함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할지를 이제 세팅을 하고 5장에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익스플레이네이션의 퀄리티 자체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모델의 faithfulness라는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faithfulness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추출된 레이션 근거 즉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스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출된 근거 자체가 아주 페이스풀리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커벌런트 하다면 이 corresponding 텍스트 인풋 이 모델의 프리딕션에 관련한 이 텍스트 인풋에 대해서 이 오리지널 인풋으로 트레인된 모델은 이 추출된 근거에 대해서도 테스트할 때 잘 성능해 보일 것이고 또 추출된 근거로 이제 학습을 하였을 때에도 이 오리지널 인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또 잘 성능을 보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익스트랙티드 이제 추출된 근거로 학습된 모델은 또 다른 이제 추출된 근거로 테스트할 때 또 성능이 잘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페이스풀니스 가정을 통해서 이 뒷단의 익스페리먼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페어한 즉 오리지널 인풋은 풀 트레인 데이터셋이고 익스트랙 추출된 근거는 스팬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넣어서 이 각각의 오리지널 풀 트레인으로 트레인해서 이 스팬 테스트로 테스트하는 경우 그다음에 익스트랙티드한 레셔네일은 스팬 정보로 트레인을 해서 오리지널 풀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넣은 경우 그다음에 이 경우는 스팬 정보로 트레인해서 또 다른 스팬 정보로 테스트를 하는 이 세 가지의 세팅을 통해서 이 학습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세팅을 해서 이제 이빌루에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세팅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총 3가지 NLP 태스크에 대해서 익스페리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SST5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이 SNLI 데이터셋을 통해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고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에서 이 독일어로 트랜스레이션한 데이터셋을 이제 세 번째 데이터셋에 익스페리먼트로 놓았고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이 로벌트를 백본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빠졌네 애니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백본으로 넣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나누어서 보았고 이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자체를 보았을 때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을 베이스에 결국 이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은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이제 스팬 정보를 넣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이제 에디셔널하게 이 모델 자체에 이제 구성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결과가 부스트 되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뉴소타의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을 넣었을 때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 성능의 개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모델과 또 비교를 하였는데, 기존에 이제 많이 보는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와 그다음 어텐션, 그다음 레셔넬 이 세 가지의 기존 연구의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구와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 모델을 보았을 때 이 F1 값을 보면 더 개선이 된 것을 이제 모든 기존 모델의 어프로치와 비교했을 때 모델의 성능 자체에서도 익스플레이닝 한다는 것 플러스 이 모델의 성능 자체도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앞에 이밸류에이션 세팅을 이게 풀한 걸로 트레인해서 그다음 스팬 정보로 테스트를 하는, 그다음에 스팬 넣어서 풀로 테스트하는, 그다음에 스팬 넣어서 또 스팬으로 학습시켜서 스팬으로 테스트하는 이 세 가지의 세팅을 거쳐서 어, 학습을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보았을 때도 기존의 어프로치인 세 개보다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한 부분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가 더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모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태스크에서 모두 다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이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갖는 컨트리뷰션 포인트도 같지만 이 모델 자체의 성능에서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 로스 펑션에서 이 람다의 효과를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알파 값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더 이렇게 더 샤프닝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람다를 0부터 쭉쭉쭉쭉 놓으면서 이 모델의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은 이 람다가 작다라는 것은 이 텍스트 스팬이 충분히 컨피덴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람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크게 되면 이 하나의 텍스트 스팬에 대해서 만 이제 모델 프리딕션 어텐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적절한 람다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람다가 이제 2일 때 이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도 비교했을 때도 더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도 이 람다가 1일 때 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때도 이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먼저 이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게 이제 라벨이 이제 네가티브 하냐 파지티브 하냐이고, 그 라벨 자체도 이 네가티브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로 이 어떤 부분에 어떤 스팬이 이 베리 네가티브의 라벨의 이 예측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extracted한 레셔널인 거고, 이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로 본 거고, 세 번째는 어텐션 기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는 단순히 이 단어 레벨에서 거의 볼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특히 이 문장 전체까지 레벨에서도 이 셀프 익스플레이닝 모델에서는 이 결과의 해석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이터셋과 세 번째 데이터셋에서도 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이 텍스트 스팬에 대한 임포턴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은 이 에러에 관한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워드 레벨이 아니라 더 텍스트 유닛에서 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잘못된 프리딕트 값을 보아도 어떤 부분을 이제 파지티브라고 봐서 이 문장 이 텍스트 전체를 파지티브하게 보았는지, 즉 어떤 부분을 이제 틀리게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이고 이제 명확한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풋 자체에서는 이 뒷단에 대해서의 정보에서 이 네거티브한 클래시피케이션을 갖게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앞단에 이제 보다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프리딕트를 파지티브라고 잘못된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된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또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애드베르서리한 이그잼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즉 긍정이면 얘를 부정으로 바꿔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이런 이제 연구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이 모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셀프 익스플레이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보았을 때 어, 이때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봤을 때 오리지널 한 것과 이제 비교해서 더 이제 성능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얘는 이제 먼저 익스플레이닝한 모델을 개발하는, 특히 이제 NLP 분야에서 익스플레이닝한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 연구에선 특히 셀프 익스플레이닝한 구조로 제안을 하였고, 이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 플러스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모두 개선을 시킨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함으로써 모델의 구조 자체가 간단하지만 어,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고, 또 기존의 설명 가능한 모델에서는 어떤 단어 수준에서 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스팬, 즉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라든지 혹은 문장 전체에서도 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논문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